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확진자 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제일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 2월 달에 대구 사태 때 900명을 초과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퍼졌던 거고 지방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 교회 단체를 통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무게가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8월에서도 잠깐 수도권에서 있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단체 중심의 거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였거든요. 그리고 금방 또 회복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라는 이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거리 두기를 조금씩 상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증가 속도뿐 아니라 이 밑에 깔려 있는 많은 무증상 감염자를 생각하면 이 확산세는 당분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점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최소한 1주나 2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 나오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1주 동안에 대단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지금 된 사례를 보실 텐데 이분들에 대한 N차 감염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확산세가 늘 수밖에 예. 없고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 200, 400을 거쳐서 1000, 2000이 되더니 2000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유사한 사례로 지금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수치를 놓고 보면 한 달 사이에 10배 뛰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1000명대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선별 진료소의 진료 시간을 9시까지 연장을 하면서 예. 더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 건수가 늘면서 확진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던 사례가 있고 또 어떤 사례는 무증상자가 스스로 검사를 해서 아마 나온 사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느는 것은 앞으로 더 증가 사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쭉 오는 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특정 단체, 특정 집단이 원인이 돼서 그 집단이나 단체를 전수조사하고 추적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왔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대유행은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될지 참 막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는 지금 잡을 수가 없죠. 예.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 나오면 그걸 역학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연히 격상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모임을 자제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서 격리를 해야지만 감염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이 속도라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2.5단계잖아요. 네, 수도권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3단계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진자가 더 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또 이 2.5단계지만 약간 방역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카페는 우리가 포장만 하는데 예. 패스트푸드나 브런치 카페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헬스장 그런 곳을 통해서 분명히 감염이 조금씩은 확산이 되고 또 9시까지 식당을 하다 보니까 소모임을 갖는 경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통해서도 이제 감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확진자가 더 늘면 짧게라도 3단계로 격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격상을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어떤 건가요? 우선 모임 자체가 거의 없어지겠죠. 그리고 모든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중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식당 돼요. 영업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식당 영업도 이제 시간 제한을 아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대유행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추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늘어난 겁니까? 지금 20%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20% 더 될 것 더 되나요?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역학조사라는 거는 숫자가 작아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역학조사관도 부족하지만 아무리 역학조사관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감염을 본인이 확인을 해서 스스로 격리를 하는 그런 사례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검사 건수가 훨씬 많이 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지금 무증상 감염이 20% 넘으면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검사 건수를
더 획기적으로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원하는 사람은 PCR 검사나 타액 PCR, 신속 항원 검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선별진료소에서는 임시 항원 검사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PCR 검사를 시행을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PCR 검사가 이렇게 코 속으로 넣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 속으로 넣게 되면 이제 검체를 하는 요원이 필요하니까 예. 인력 문제 때문에 타액을 받는 것도 있어요. 타액이요. 예, 그 검사를 두 가지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응급실이나 그런 병원에 오시게 되면 또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는 신속항원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PCR 검사를 하는 게 정확하죠. 신속항원 검사가 필요한 거는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요양원 이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부에서 이 진단 키트를 좀 주셔서 매주 검사를 하다 보면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확진이 되면 그다음에 전수조사,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초기에 확진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집에서 가족들이 각각 검사를 반복적으로 할 때 예. 이게 훨씬 효과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정부 당국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나 병원에는 PCR 검사를 하는 게 더 유효성이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진단 키트 같은 것을 같이 활용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를 조기에 가려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혹시 안 걸렸나 이제 두려워할 수 있는데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정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집에서 만일 이게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도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에 예. 95% 가까이 나오고요. 바이러스가 양이 적은 경우에 처음에 만일에 음성이라도 하루 이틀 있다 하시게 되면 양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만 하셔도 굉장히 높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한 67% 가까이 양성률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성,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경우는 지금 이제 밴딩 머신이라고 기계에다 그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살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우리가 손쉽게 임신 키트 시약처럼 언제든지 구입해서 걱정이 될 때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끼리 검사를 해보시면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진단 키트 우리 약국가도 살 수 없는 거죠. 네, 살 수가 없고 예. 정부에서 이제 그런 임시 선별소 이런 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예. 좀 더 폭넓게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검사를 했는데 5만 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예. 5만 명을 찾아낸 거죠. 예. 슬로바키아는 보통 한 2,000명, 3,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갔더니 그 이틀 동안에 그만큼을 확진을 한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항원 키트를 좀 잘 이용을 하면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게 네. 이렇게 이제 너도 나도 키트 사용해서 나도 양성이다 하고 병원에 몰려들고 하면 너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약을 해서 가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항원 검사를 때 양성이 나왔다면 연락을 하고 병원에 이제 PCR 검사를 확진을 받아야지만 네. 본인도 이제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서 가족과 격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예약제라든지 그런 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되면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게 두려워서 검사하는 것도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꼭 지자체별로 구별로 저는 하나씩은 다 지금 경비가 되어야지만 예. 우선 생활치료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가족고 예. 그리고 가족과 격리 상태에서 호전이 되면 그때 집으로 가시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병동 입원이나 중환자로 가는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인데 지금 대규모 유행이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망을 벗어난 사례가 많아져 확산세 차단에 더욱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유행의 기세를 꺾으려면 우선 수도권 방역에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네, 수도권 방역 총력전, 정세균 총리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방역 총력전을 하려면 지금 어떤 거부터 잡아야 되는 겁니까? 수도권을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비수도권이 같이요. 네, 지금 예. 확진자들을 보시면 수도권이 많기는 하지만 비수도권,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이제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넓지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수도권에 있던 분이 지방을 내려가시면 거기서 이제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수도권 방역은 결국 전국적인 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활치료시설 확충, 병상 확충, 이제 확진이 되신 나오시는 분들을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좀 정부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찾아내는 것,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수조사를 한 달, 두 달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으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매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전수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 얘기하셔서요. 부천 요양병원에서 또 60명 확진자가 네,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뉴스 보시는 분들 이럴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지금 집단 감염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잇따르고 있나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부천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이미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전원 음성이 나왔던 곳입니다. 전원 음성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하시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4일, 5일이에요. 그 사이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주변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가 한 명이 확진이 돼서 검사를 하니까 60명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전수조사를 2주 간격으로 땡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시면 신속 항원 검사를 매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제가 계속 반복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정부 당국에서 이 모든 전국의 요양원이고 단체를 전수조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각자 단체에서 이런 병원 요양원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원 입소를 할 때는 우리가 검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감염원은 외부에 출입하는 분들이잖아요.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집단 감염 나오면 왜 검사도 제대로 안 하냐 하는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 지난 10월에 했을 때 전원 음성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잦게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집단 발병이 된 원인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거군요. 좀 진단의 용이성을 좀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의 환자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폭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늘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최근에 정부 당국도 아직 병상이 여유가 있다. 병상이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들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가족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치료시설을 증설해달라고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그렇고 방송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치료시설 자체도 지금 많지 않아서 병상이 생활치료 비어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진자들이 입소를 하려고 그러면 없다고 대기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지금 너무 확진자가 폭증을 하니까 중간에 연결고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치료시설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뭐 기업이 한두 개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는 이건 할 수가 없고요. 예. 각 지자체, 각 군별로 하나씩은 어떻게 하든지 마련을 해서 거기를 먼저 좀 거점으로 우리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항체치료제 같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이 치료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빨리 승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예. 그다음에 중증으로 가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병상 문제 때문에 자꾸 중환자 병상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 거점 병원까지 마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점 병원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어요. 예. 중증 환자 격리 병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몇 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 중증 환자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증 환자를 더 많이 만들지 않으려는 이제 그 단계의 그렇습니다. 노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해주신 건데 지금 뭐 워낙 급하니까요. 컨테이너 병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온도나 습도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컨테이너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 진료는 안심 진료를 하는데 네. 많이 춥습니다. 그렇죠. 춥고 예. 건조하고 일반인도 그런데 환자가 거기 가 있으면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이제 그 컨테이너 병상은 조금 중환자 치료를 하신 분들이 이제 회복기에 그쪽에다 아마 치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중환자를 그쪽에 치료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죠.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른 시술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거점병원을 최대한 많이 만드시고 예. 그게 안 될 때는 생활치료시설을 일반 병동으로 쓰는 것이 더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은 뭐 우리가 컨벤션 센터나 체육관, 대강당 같이 난방이 되어 있는 곳을 예. 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이 컨테이너는 사실 시설을 다 새로 설치를 하시잖아요. 예. 그 인력과 재정이면 저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더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 확보가 상당히 이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무증상 감염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네. 있는데 무증상 감염자도 치료는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몸에서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죠. 예. 그러면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게 감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진자를 찾으라는 얘기고 무증상자도 한 30에서 40%는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입원을 한 경우는 거의 80에 90%가 후유증을 뭐 두세 개는 거의 다 앓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활치료 입소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경과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입원 병동에 입원을 해서 폐렴 치료를 하신 경우는 요새는 좀 조기 퇴원을 많이 지금 격려하고 계신데 조기 퇴원 후라도 반드시 한 번은 그 담당했던 병원에서 후유증이 없는지에 대한 혈액 검사나 가슴 사진 정도는 좀 관리를 꼭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환자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철저한 그 감독이 이제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늘어난 배경 중에 하나는 잠재 의식 속에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니까 뭐 느슨함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백신을 맞기까지의 시간이 지금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언제쯤 돼야 우리는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영국은 맞기 시작하고 캐나다도 승인이 났고 이제 유럽들은 거의 12월 때부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마 3월부터는 접종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국내는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4,400만 명분을 보유를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4개 회사 그렇죠. 백신이잖아요. 계약이 예. 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임상 연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예. 우리가 그것이 승인이 조금 FDA 승인이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이게 사용하기에는 승인 문제나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 완결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정부 당국에서 말한 2월, 3월을 넘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 3월을 넘기게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화이자나 뭐 화이자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약은 한 거잖아요. 계약은 됐지만 선구매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 언제 맞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스러운 게 우리 정부가 이제 4,400만 명분을 이제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계약과 이제 선구매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미 돈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모더나, 화이자, mRNA 백신은 언제 들어올지는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안 해주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식약처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는 가능한 얘기한 시간에 맞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지금 승인이 언제 날지는 아직은 확실한 기약이 예.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가 좀 생긴 거잖아요. 네. 백신 공급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플랜 B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을 여러 군데를 구매를 같이 했죠. 왜냐하면 백신이 초기에 어느 백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여러 회사를 구매를 했고 그중에 mRNA 백신 2회사 모더나 화이자가 임상 3상을 완료를 하고 유효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94%, 95%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모더나 화이자 백신 특히 화이자 백신이 먼저 전 세계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태라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이 생기는 확진자들을 최대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게 치료 개념에서도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화이자 뭐 FDA 굉장히 압박해가지고 승인 빨리 할 수 네. 있게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백신 공급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백신이 미국에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면 미국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언제쯤 상황이 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의 공식 발표는 뭐 한 4월, 5월 정도면 왜냐하면 백신이 다 이미 접종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지만 완전히 돌아오는 건 여름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빨리 안정화될 것은 지금 미국이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죠. 그만큼 백신을 많이 구매를 했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구매량이 많아서 아마 미국이 가장 좀 빨리 회복될 거란 굉장히 아이러니죠. 지금은 가장 예. 사망자가 많고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그 종착점으로 가장 빨리 도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백신이 이 코로나19 터널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빨리 맞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좋은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정말 1,000명 넘고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네. 상황인데 지금 이 유행 상황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예방 방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소한 모임이라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받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선별진료소나 여러 곳에 무료 검사를 해주시니까 한 번쯤은 꼭 검사를 받아보셔서 본인이 확진이 되면 가족과의 격리를 통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는 정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3차 대유행도 우리가 잘 넘길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